추석 연휴 명절 보내는 동안 배추들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성장 시기와 함께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토요농부학교를 듣고 나서는 이제 물 주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아주 집중해서 교육을 듣고 그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배추들이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배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혹처럼 변했죠. 이거를 배추 뿌리혹 병이라고 해요. 배추가 이제 잔뿌리들이 많아져서 이 잔뿌리가 수분과 영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급을 해야 배추가 잎이 많아지고 또 배추가 결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추 포기가 차기 시작하면 일부러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구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혼자 그래서 배추 무 또 배추 제식거리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작물에 배추나 무에 너무 제식거리가 좁아서 피해를 줄 수 있을 때는 좀 묶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묶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동 결구는 되지 않아요. 포기가 좀 계속 잎이 이렇게 많아져야 돼요. 90일 배추가 잎이 몇 장이라고 했어요? 90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또 결구가 너무 빨리 돼도 여기에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배추가 물러서 배추 무름병으로 또 올 수 있어요. 우선은 이 뿌리가 이렇게 비대해져서 뿌리에 혹이 만들어지면서 뿌리혹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발생을 했는데 우리 저쪽 생태 텃밭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 발생한 단체가 어디죠? 단체? 시니어 국학기공. 시니어 국학기공. 그 텃밭에 요게 지금 생겼어요. 근데 요 고밭에 생겼다고 해서 다 생기진 않지만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과습하거나 그 다음에 산성이 높거나 흙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연제제를 주거나 그럴 때 이거를 잘 줘야 돼요. 아무거나 주면 안 되고요. 근데 얘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식하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생기다가 점점 시들어요. 얘 잔뿌리가 수분을 받아서 또 영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잔뿌리가 혹이 되기 때문에 뿌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들다가 한 40일 이상 지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일단 뽑아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잔뿌리가 이 잎이 이렇게 퍼졌죠. 그러면 건강한 배추는 이제 우리 두둑에 틀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30cm 제식거리로 심었죠. 그러면 이 잎을 지나서 뿌리는 이 잎보다 10cm 정도 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잔뿌리가 아주 활발하게 많아져야 그 배추는 건강하게 크게 결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뿌리병이 된 거는 뽑아서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물 주는 방법이 오늘부터는 직접 연면 시비를 하지 않고 얘 뿌리가 지나가는 그 고랑에 통로에만 집중해서 물을 주시는데 그 대신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잎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시기예요. 그런데 물은 많이 주긴 해야 되는데 물을 직접 주면 또 이렇게 무름병이 와요. 수분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가. 그래서 연면시비 잎에 직접 주는 건 이제 천연 액비나 그 다음에 천연 살충제 주실 때 이렇게 분사기를 이용해서 잎에 직접 고루고루 잎에만 주시고요. 나머지 수분 공급을 해서 물을 줄 때는 절대 잎에다 직접 주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주시는데 우리 정원 텃밭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데 나무에다 집중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배추 뿌리에 직접 주지 마시고 가운데 정원이잖아요.
정원에 있는 나무들 뿌리에다가 흠뻑 준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얘네들이 충분히 져서 이 물이 배추 뿌리가 이 물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로 있죠, 동선, 그 통로에다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가운데 나무에 충분히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작물에만 물을 주고 영양제 주고 가운데 정원에 나무 좀 대우를 안 했어요. 그죠? 물도 잘 안 주고 작물만 휙 주고 이럴 때 보상을 좀 해주세요. 가운데 나무에 집중해서 주시는 거예요. 배추에다가 직접 주면 이제 계속 물음병이 와서 이렇게 물러져요. 근데 가운데가 물러지면서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보식도 되지 않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많이 심었죠. 제식거리를 좀 줄여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솎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물음병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속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물 주는 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이 배추 잔뿌리가 물을 잘 찾아가면 그때 이제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직 쏟지 마시고, 왜냐면 물음병들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주시고 이제 물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도 집중적으로 거의 뭐 매일 2, 3일 간격으로 해야 되는 게 천연 액비와 천연 살충제입니다. 천연 살충제는 지금 아직 이렇게 잎이 많아지면서 이제 모종이 어릴 때 정식하고 뭐 2주, 그러니까 1주, 2주까지는 이제 청벌레라든지 또 이런 벌레들이 어린 싹을 먹기 위해서, 어린 모종, 부드러운 걸 먹기 위해서 모이고요. 이렇게 이제 잎이 많아지고 결구가 되기 시작하면 통풍이 되지 않으면서 진딧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진딧물이 들어오면 동시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딧물을 보고 방제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데, 진딧물은 우리 새마을 부녀의 단체밭에서 진딧물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옆밭에서 안 하면 바로 금방 올무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셔야 돼요. 밤마다. 우리 밭에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진딧물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벌레도 잡으면서 또 달팽이도 잡으면서 진딧물은 예방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구가 되도록 잎이 또 많이 만들어지도록 칼슘 제제 위주로 천연 액비를 주면서, 그래서 천연 액비는 우리가 막걸리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3대 영양소, 질소, 인산, 가리, 이 3대 영양소가 막걸리에 들어있어서 막걸리 액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들이 갖다 주셔야 돼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걸리 액비를 타실 때는 얘가 2리터 페트병에 보통 이제 250ml 정도 타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나는 자주 못 온다, 나는 매일 와서 줄 수 있다 그러면 250ml 타서 좀 주시고, 자주 못 온다 그러면 보통 얘 막걸리 한 병이 750ml더라고요. 얘를 그냥 페트병에 한 병 다 타도 돼요. 얘를 한 병에 붓고 물을 가득 채우면 이제 반반 1대1이 되죠. 이렇게 가득 채워서 분사기로 잎에 직접 이렇게 옆면 시비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잎에 옆면 시비로 직접 이파리마다 하셔서 뿌리 위주로 주는 게 아니라 이파리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 지지난주에 만들었던 은행잎, 소주로 은행잎하고 만든 은행잎 살충제예요. 얘를 또 이렇게 물하고 2대1 희석해서 1대1이에요. 1대1 물이 1, 그 다음에 천연 소주 은행잎 살충제 1대1로 해서 또 옆면 시비 하시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는 영양제로 쓸 때는 막걸리는 그대로 주시고, 얘를 살충제로 써야겠다, 진딧물 예방으로 써야 되겠다면 여기에 이제 뭘 타냐면 설탕을 타요. 이 페트병 이렇게 타서 여기에, 이게 종이컵
2컵 분량이에요. 그럼 이 2컵 분량을 여기에 타는 거예요. 한번 타보세요. 타서 섞어서 여기에 뿌리면 돼요. 요거 지금 이제 타진 거니까 이걸 이 정도 타면 약간 미끄러운 유분이 생겨요. 우리 설탕물 타면 미끄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유분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이렇게 먹어보면 달달하다 느끼면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정도 그 유분이 생길 때 그때는 살충제예요. 왜냐하면 이 유분을 이 끈적한 유분을 이 식물체에 뿌려서 식물체를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막걸리는 막걸리 살충제를 주면 살충제 역할도 하고 영양도 주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막걸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난황류 만들어서 계속 주시고 또 난황류도 못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세제 주방 세제 통풍 요거를 좀 풀어서 하셔도 되고 마요네즈를 좀 풀어서 어쨌거나 주방 세제든 마요네즈든 이렇게 물을 타서 만져봐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에 유분이 남을 정도로 좀 이렇게 기름기가 손에 묻었네 이 정도로 해서 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얘는 햇빛이 쨍쨍 날 때 이렇게 뿌려놓고 햇빛이 쨍쨍 받으면 또 얘가 잎이 타요. 그래서 이슬을 맞을 수 있을 때 오후에 뿌려놓고 얘가 뭐 오후쯤 뿌려서 저녁 이슬을 맞는다든지 또 이슬 맞고 나서 마른 다음에 얘를 뿌리고 한낮에 뿌렸으면 뿌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물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잎들이 좀 이렇게 해를 입은 곳들이 있어요. 배추잎이. 거기는 난황류나 이걸 줄 때 너무 진하게 주고 기름기가 너무 많을 때 잘 섞지 않고 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주고 나서 씻어주지 않은 것들이 보면 이게 증산작용을 못해서 호흡을 못하니까 잎들이 막 탔어요. 그런 곳이 제가 둘러보니까 한두 군데 있어요.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마을 우리 선생님 모셔서 행복한 마을 회장님 모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난황류를 주면서 이게 좀 기름 잘 섞지 않고 기름 상태에서 그냥 식용유를 불러놓은 것처럼 하니까 얘가 좀 해를 입었어요. 한번 어떤 건가 보시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례를 행복한 마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물을 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들과의 전쟁이죠. 이렇게 보면 이 구멍을 뻥뻥 잎에 크게 뚫어 놓은 것은 분명히 달팽이가 뚫은 거예요. 근데 잎과 잎 사이에 달팽이들이 있는데 요 뒤에 수박 바닥에 땅에서 또 붙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달팽이는 뚫고 시원할 때 올라와서 어두울 때 올라와서 뚫고 한낮에는 얼른 들어갑니다.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랬다가 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앞에만 보고 달팽이 없네 그러면 뒤에서 여기 찌렁하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얘 달팽이 함정을 만들 거예요. 달팽이를 유인해서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살아라 이렇게 유인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달팽이 트랩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걸 이용할 건데요. 페트병을 이렇게 뚜껑을 열지 말고 닫은 상태에서 이만큼 높이로 잘라서 얘를 배추와 배추 사이에 묻어요.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배추 뿌리를 건드리면 배추가 또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추 잎하고 가까운 쪽, 뿌리하고는 멀면서 배추 잎과 가까운 쪽, 얘가 지금 이렇게 달팽이가 이렇게 배추 잎을 먹으려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배추 잎으로 가려다가 배추 잎보다 더 맛있는 막걸리나 맥주를 먹으러 막걸리집 맥주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맥주나 막걸리를 담아 놓는 거죠. 땅에 묻어서. 그러면 달팽이가 맥주 막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달팽이 트랩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 근데 얘가 너무 높으면 자 요렇게 높게 자르면 얘는 막걸리는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이게 높아서 달팽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유혹해서 막걸리 집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문턱이 높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가지를 않아요.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아야 돼요. 그래서 흙 높이하고 같아야 돼요. 같거나, 그러니까 배추 잎으로 가다가 냄새를 맡고 유혹에 못 이겨서 이 술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자르면 안 되고 최대한 짧게 잘라서 여기까지 흙을 딱 묻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으면 흙 지면에서 타고 안 올라가요. 달팽이가 그냥 배추로 가지. 그러니까 흙 지면하고 얘가 수평이 되게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막걸리를 부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많을수록, 술집이 많을수록 가기가 쉽죠. 자꾸 술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가고 싶은데 술집이 너무 멀어. 그러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배추잎 옆에 이걸 자주 해놓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막걸리도 한번 부어놓고 뭐 한 달이고 두면 안 되겠죠. 또 막걸리에 물이 섞이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담는 막걸리는 그냥 물 섞지 말고 그냥 부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유혹해서 막걸리 향, 맥주 향으로 유혹해서 여기 들어오면 얘는 막걸리가 죽이진 않아요. 예, 그런데 유혹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죽이는 걸 넣으려면 담배 꽁초, 그 니코틴을 여기에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배의 독성 때문에 이제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나 맥주를 넣어놓고 담배 꽁초를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걸리나 맥주로 유인이 돼서 여기 들어갔다가 담배 꽁초, 그 담배 독성 때문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달팽이 트랩을 설치해 놓고 가서 달팽이가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많이 가두어져 있으면 달팽이 트랩 설치를 잘한 거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달팽이 트랩 설치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하셔야죠. 더 깊게 묻어주거나 아니면 가깝게. 배추 잎은 여기 있는데 멀리 묻어놓으면 얘가 안 간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는데 길이는 이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 오늘 우리 부천 막걸리라는 그 양조장, 우리 그 부천에서 만든 막걸리인데요. 그 생막걸리를 만드는 부천 양조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를 우리 상동호수공원에 텃밭에 활용하시라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병씩 드리는데,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팽이 트랩에 부어서 사용하시고요. 우리 단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 안 가져오신, 여기 한번 페트병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안 가져오신 단체가 있으면 사용하시라고 여기는 이만큼 모아서 판타지아 어린이집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마스크를 또 우리 단체들에게 후원해 주셨는데, 우리 어디죠? 그린 커튼 단체 회장님 저기 계시네요. 네, 그린 커튼 단체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이따가 막걸리랑 이렇게 수령 받으실 때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같이 나눠주시는 우리 단체들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연 살충제 만드는 거 뭐 했죠? 난황류, 그 다음에 농약, 천연 농약, 그 은행잎하고 소주, 그 다음에 막걸리 살충제, 막걸리하고 설탕 타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칼슘이 부족해도 칼슘 결핍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칼슘 결핍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히 시드는 거예요. 이게 벌레가 뚫는 흔적도 없고, 또 이거 뿌리혹도 아닌데 그냥 확 시들어요. 이거는 칼슘이 결핍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칼슘 제제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난각칼슘, 계란 껍질을 식초에 산화시켜서 하는 난각칼슘을 또 수시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까지 정식해서 잘 키웠는데, 지금 뿌리혹병이나 무름병이나 또 칼슘 결핍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 모종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이식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뽑아냈다 그러면 있는 배추들을 아주 정성껏 잘 기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물 주실 때 꼭 직접 주지 마시고 먼저 물은 지금 저희가 이 통에 퇴비차를 계속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존의 물을 주지 마시고요. 수돗물, 뭐 우리 지하수물 바로 주지 마시고 통에 있는 물을 이 가운데 정원 위주로 주시고 생태 텃밭에도 가운데 직접 배추 잎에다 많이 줘서 흠뻑 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은 많이 필요한데 또 뿌리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멀리서 뿌리가 찾아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물 주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토요농부학교 시작 이후부터는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배추를 잘 키울 수 있고 또 배추 농사를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겁을 드리는데 지금 군데군데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우리 단체 밭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 제가 좀 둘러보고 다 이게 총괄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조로에다 타서 주면 아무래도 뿌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분사기로 줘서 옆면 시비, 잎에 직접 잎 사이사이로 주고요. 또 막걸리나 이 소주로 이렇게 주고 나면 달팽이가 숨어있던 달팽이가 막 위로 올라와요. 그럼 먼저 이파리 사이사이로 옆면 시비를 해놓고 나서 보면 달팽이가 숨었던 달팽이가 올라오면 그때 또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달팽이 잡는데도 트랩으로도 하지만 트랩은 우리가 육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잡지 못할 때 혼자 들어가라고 트랩을 설치하는 거고 이렇게 밭에 나오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분사기로 주셨다가 잎 사이사이로 주시고 달팽이가 또 나올 때 달팽이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칠레 만들 때 그 막걸리가 이렇게 잠겨 있는 게 항상 보여야 좋겠네. 네, 막걸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흙은 절대 넣으면 안 되겠네. 흙 넣으면 안 되죠. 얘 막걸리 집에 가는 거예요, 달팽이가. 그러니까 막걸리를 여기다 이렇게 채워 놓으시는데 오늘 막걸리 나눠드린 건 달팽이 트랩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의 이 높이로 잘라서 땅에 호미로 완전히 묶고 거기에 여기다 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를 다 부어 놓으시는데 얘가 군데군데 한 밭에 뭐 좌우지간 10개 이상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걸리를 그냥 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가득 채울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 흙이 들어가거나 물을 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밭에 오실 때 또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도 괜찮아요. 맥주도 좋아하나 봐요. 달팽이가. 자,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 막걸리하고 은행잎하고 이 분갈이로 하는데 같이 해도 돼요? 하나를 하고 나중에 하는 거? 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 살충제를 했으면 또 내일 모레 또 은행잎 소주 살충제를 한다더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후원해 주신 마스크도 또 막걸리도 이렇게 한 병씩 수령 받으셔서 작업은 각자 단체에서 밭에서 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자르려면 요령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